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목요일 헌재에서 윤석열은 의결 정족수 채우지 못하도록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던 윤석열은 그러나 그 말을 한 지 1분 만에 본인 입으로 인원이란 단어를 4번이나 연속 사용합니다. 모질이도 이런 모질이가 없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점수는 힘들다 안규령입니다. 이렇게까지 모질이기 힘들거든요. 자, 이거 영상으로 다시 일단 한번 봅시다.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 말 듣자마자 저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나 알죠. 인원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을 리가 있나요? 그게 무슨 금기어라고. 그런데 일단 자기가 저 정도 거짓말을 저질렀으면은 질렀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적어도 그 말을 하는 동안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연속을 4번을 합니다. 저 말을 하자마자 1분여 만에 자, 처음으로 등장한 인원 들어봅시다.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인원. 그 다음 거 들어봐요. 계속 나와요. 그 상황에서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또 나와요.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나와요. 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러면은 처음에 저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놓고 이후 1분 15초 뒤에 인원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서 4분 40초 동안 4차례나 인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1분에 한 번씩 쓰더라고. 자, 몇 분 만에 말을 하는지 우리가 시간도 재봤어요. 봅시다.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인원이란 써본 적이 말을. 없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60 초래.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아, 인원이란 단어로부터 다음 인원이란 단어까지는 딱 60초네요. 저희가 재봤더니.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긴장을 하거든요.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윤석열은 그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기 탄핵을 다루는 헌재 심판법정에서 난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인원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정말로 단정적이고 극단적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곽종근의 증언을 부인해야 하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그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1분 만에 인원, 1분에 한 번씩 인원. 오히려 사람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은 순간에도 인원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예전에 기자들 한 100여 명 앞에서 본인 뭐 요리 좋아한다, 요리 잘한다 이야기를 할 때
인원 조금 적어야 여러분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 라고. 그러니까 저 본인 언어 습관을 보면 인원이라는 단어를 엄청 자주 쓰는 사람인 네.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는데 하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그리고 한 번 거짓말을 일단 했다고 쳐요. 그럼 5분은 숨겨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아무래도 이 알코올 중독으로 치명적인 손상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 정도 아니라면 저런 머저리 쉽지 않거든요. 저거는 극단적인 머저리예요. 진짜 내가 보면서 웃겨가지고 실수로 한 번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자기 입 밖에서 나가는 순간 내 귀에 그게 걸려가지고 어머 내가 이 말을 했구나. 그다음부터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계속 얘기해 계속. 그리고 법정이잖아요. 밖에서는 그런 말을 이제 습관처럼 할 수 있다고 쳐도 법정에서는 사람이 긴장된 상태에서 말을 그리고 자기가 할 안 쓴다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거짓말했으니까 의식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정말 자주 쓴다는 얘기죠. 자, 저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 전날 증인으로 나왔던 여인영,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첩사령관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는데 그 곽정훈 전 사령관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 이 진술을 거부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인 헌재에서 네. 여인영, 이진우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접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 국회 국정조사 특위 출석 하루 전날 만나기도 했고요.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 하루 전날 만났습니다. 반면 그대로 진술했던 있는 그대로 진술했던 소상이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만나자라는 시도가 있었는데 단호하게 바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만났던 증인들은 회유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만난 다음에 이게 고영일 변호사거든요. 만난 다음에 이진우 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은 윤석열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나와서 형사재판이 있다라는 이유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이제 그랬죠. 답했고 또 일부 증언은 검찰에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과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유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곽정훈 전 사령관은 접견도 거부했고 자기가 겪은 바를 아주 소상하게 밝혔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신이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던 상황, 그 지시가 부하들에게 전파되는 상황, 그 자체가 또 생중계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하들이 다 알고 있는데 더더욱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자, 그 상황을 국회 그 측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밝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24년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리고 1여단장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데 증인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거를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에 있는 지휘관하고 논의하는 과정의 내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저는 이렇게 전투통제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앞에 화면을 보고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었고 707 특임단장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1공수 여단장은 지휘 차량을 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707 특임단장한테는 비아폰으로밖에 지시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는 저도 그 중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 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여단장은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막 아는 내용들이 다 생중계에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이 전체의 내용을 그때 당시는 몰랐고 제가 전화로 하는 사항들을 막 지시받고 하는 사항들을 이해해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 말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 공소장에 있는 이런 말들이 그 시간에 있었던 거는 맞습니까?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대통령님 지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도 분명합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파하면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봐서는 아마 스피커폰으로 이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가장 입체적이다. 자신이 기억 못하는 거는 그걸 듣고 있던 부하가 혹은 라이브로 듣고 있던 다른 부하가 보충해 주어 가장 온전한 증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김영도 헌재재판관이 이제 인원이란 말을 다시 정리해서 깔끔하게 증언이 완료됐는데 이것도 잠시 봅시다. 00시 30분에 이제 대통령이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듣고 증인이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냐면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 건이라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이거는 그 지시를 듣고 그냥 증인이 생각한 거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생각을 이렇게 특임단장 참모들한테 논의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김현태 단장하고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나요? 야, 테이저건을 써서 그 부분이 되냐라고 했더니 김현태 단장이 저한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테이저건 쓰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바로 했고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중지 지시를 그때 했습니다.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나 해야 되나 저 행위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인데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의도 해보고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날 상황을 우리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윤석열이 나와서 이제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 근데 들으신 것처럼 곽종근 사령관은 이 끄집어내라는 게 국회 의결 정족수를 전제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증언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원이 이번 탄핵 심판의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단어로 오인될 소지가 전혀 없어요. 의결 정족수라는 게 네.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변호인은 나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변명했냐면 그러니까 인원이라는 게 이제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윤석열이 인원이라는 말 안 쓴다라고 해놓고 4분 동안 4번이나 썼잖아요. 오히려 자주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논란이 되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그 윤석열이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 인원, 저 인원 이런 지시 대명사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저 보고 나서 빵 터졌는데 변호인 말대로 하면 윤석열은 말을 할 때 자, 지금 이 인원은 지시대명사가 아니야. 괜찮아. 나는 써도 돼. 라고 말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 이 인원은 문법적으로 볼 때 지시대명사야. 안 되지. 이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데 하고 안 쓴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평생 지시대명사로서의 인원은 써본 적이 없다. 이런 소리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머저리들의 대합창 진짜.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 명확히 이해가 안 되고 또 굳이 따지자면 뭘 따져요 이거를. 또 굳이 따지자면 제가 또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인원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시 대명사가 아닙니다. 아니 지시 대명사 격으로 썼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말을 할 때 이 인원은 지시 대명사 격인가 아닌가? 아 이거는 지시 대명사 격이네.
이 인원을 안 내. 그 인원만은 나는 절대 쓸 수가 없어. 나는 진짜로 안 되는 거야. 그러고 살았다는 거잖아. 아니, 지시 대명사 적이라고 또 한. 자기가 윤석열이 한 말 중에 본인이 쓴 인원 중에 어느 게 지시대명사인지 구분하라고 못합니다. 저 사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변호인이니까 변명해 줘야 되잖아요. 지시대명사격으로서 인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 모조리들의 대합청 진짜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전 국민 앞에서 탄핵을 두고 헌재 심판을 하는데 그 말을 이런 식으로 변호한다는 게 진짜 내가 듣기 와. 평가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법 모조리를 대합청 문법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말을 하다가 실시간으로 막 인원의 격을 막 따진다는 거잖아. 진짜 너무 구차하고 너무 하찮고 모조리들 정말. 자, 근데 이런 게 다 소용없는 짓인 게 이 사령관들이 부인해도 그 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부관 또는 뭐 참모 또는 현장 지휘관들 이 사람들이 다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어요. 네. 통화 녹취도 있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진우 사령관은 검찰에서 했던 말과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헌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셈인데 근데 본인이 입을 다물어도 본인이 내린 명령을 들은 부하들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으로 남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수방사의 조성현 경비 단장이라는 분은 헌재가 이번에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거든요. 그럼 주로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묻게 될 텐데 검찰에서 진술을 그 국회에서도 본인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이거 잠깐 먼저 보시죠 영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기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 이렇게 변경한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요 앞뒤 내용은 뭐냐면 특전사가 투입돼 가지고 특임대가 끌어내는 역할 그걸 실행하진 않았지만 역할을 하니까 수방사는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자 이렇게 현장에서 임무 변경을 했다. 거기서 인정한 내용이고 이 양반이 이제 검찰에 가가지고 끌어내라고 했다고 다 진술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진술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진우 사령관 본인도 이제 국회나 헌재에서는 입을 열지 않고 혹은 말을 뒤집었지만 검찰 조사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고 당시에 함께 차 안에 있었던 수행 장교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도 이진우 사령관이 전화해서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송국들이 이걸 보도했단 말이죠. 자, MBC에서도 목소리가 잘 들렸다고 그 내용을 진술한 참모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도 가서 진술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방첩사령관도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로 그 김용현 네. 변호인을 접견한 이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도 헌재에서 사실상 부인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 아래 수사단장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한 바가 있고 자 이것도 봅시다. 이거 알려주세요. 들어와서 국회의원 체포를 담당한 부대가 누구고 국회의원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넣으려고 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네, 비원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자, 그래서 김대우 수사단장도 검찰 가서 진술을 했고 네. 그리고 김대우 수사단장이 들은 걸 그 아래 구민의 수사조정과장이 또 다시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대우 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은 구민회 수사조정과장이 뭐 이송 및 구금 명단 뭐 이런 걸 다 적어서 검찰에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구금 시설에 확인하라는 지시도 받았고 네. 그리고 체포 명단도 받았다.
하고 체포 명단을 당시에 적었던 메모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네. 이 메모가 홍장원 제1국정원 차장이 받아 적었다고 하는 리스트하고 같다는 겁니다. 시간도 같다고 합니다. 시간도 1, 2분 차이가 밖에 안 난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로써 이 물증으로서 메모로 백업이 되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지시를 했고 이 김대우 수사단장이 구민회 조정 과장에게 지시를 했잖아요. 체포 명단과 구금 시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민회 수사조정 과장이 국방부 그리고 경찰이랑도 통화를 했죠. 그리고 이 메모를 갖고 있다가 제출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뭐 지시대명사로 인원을 쓴 적이 없다 이런 헛소리는 아무리 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첩사, 국방부, 경찰 이 같은 체포 명단과 구금 시설 그 내용을 다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겁니다. 게다가 어제 SBS 단독인데 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3차 계엄의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케이스가 드러났는데 이제 헌재에서는 윤석열 측이 갑자기 이걸 물어봅니다.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게 계엄 해제 후에 선관위 병력 재투입하라고 했던 건 사실이 아니죠? 들어봅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했다고 기자되어 있는 거 사실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저렇게 부인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미 검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술을 했고 근데 사령관 말고 그 이제 부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하 장교 전추 통제실에 같이 있었나 봐요. 사령관 옆에 방첩 부대장 김모 대령이라는 양반이 네. 또 검찰에 진술을 한 겁니다. 메모도 제출하고 뭐냐면은 옆에서 김용현이 전화가 와서 곽정군에게 선관위에 재투입하라고 했는데 안 될 것 같다고 네. 말하는 장면을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이미 국회에서 병력이 빠져나갔는데 선관위에 다시 들어가는 건 안 될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검찰 가서 얘기한 건데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이 네.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김모 대령인데 근데 다시 들어가러 가니까 해제됐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상황을 메모로 굳이 남겨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때 굳이 종이에다가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2시 13분이라고 적었고요. 예, 메모를 보여주세요. 네. 이런 욕설도 내용. 욕설. 아마도 미친 분 이렇게 쓰진 않았을 것이고 네. 저렇게 실제로 써가지고 그거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네. 겁니다. 욕설과 함께 나중에 다 수사받을 텐데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령관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사령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부관들, 참모들, 현장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게다가 라이브로 틀어놨잖아요.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날 투입됐던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지. 저는 곽정근 전 사령관이 그거 일부러 튼 게 아닐까 싶어요. 그 틀림없이 마이크 올리면 불 켜져 있을 텐데 일부러 틀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이제 게임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제될 상징적인 수준의 경고에 불과했다는 그런 말도 다 거짓말인 거죠. 선관위에 재투입하려고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새벽 2시 이후에 더 동원할 수 있는 병력 파악을 하거든요. 이건 청문회 때 나왔던 장면이 잠깐 봅시다. 공도시 06분의 계엄사항실로부터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 지시를 유선으로 안중령이 접수했고 그래서 쭉 파악한 다음에 공도시 36분의 계엄사항실 안중령에게 유선으로 52사단은 200명이 추가 가능하고 56사단은 300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요거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52사에서 200명, 56사에 300명. 계엄 해제 이후에요.
계엄 해제 이후 1시간 지나고 나서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인원 확인했는데 보니까 당신이 확인했어 그러니까 안 했다고 부인하는데 또 부하 장교를 부릅니다. 부하 장교가 나와서 했다고 해요. 자, 들어봅시다.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합참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은 다 받았대잖아. 네. 받아서 보고했대잖아. 보고를 했고 특히 그 수방사의 병력 규모를 보고한 뒤에 서울시내 CCTV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현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직후에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중과 부적이다. 중과 부적이란 말을 계엄 직후에 했다는 거거든요. 그날 새벽에. 저는 사실 저 말이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뭐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최정예 부대들을 다 동원했는데 처음부터 자기들이 그렇게 기획해놓고 왜 중과 부적이었다고 하지? 국회 투입된 인원이 적었다는 건가?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모두 국회와 선관위에서 철수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2차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뻔해요. 김영현 혼자서 2차 해야 되겠다. 자기 결정합니까? 2차, 3차 계속 하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특전사한테 일단 선관위로 가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특전사가 최전선에서 뛰어줄 특전사가 안 되겠다고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추가 투입할 인력을 새벽 2시에 파악을 했더니 52사에 300명, 200명, 56사에 300명. 야, 수방사 예하 부대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계엄을 하기엔 인원이 모자란 거예요. 이거 500명밖에 안 되네? 이거 나눠서 국회 가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도 가야 되잖아. 그리고 선관위도 가고 중과 부적이다. 2차를 바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래서 중과 부적이라는 말을 했던 걸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럼 납득이 가죠. 이해가 가고. 그날 새벽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버스 지방에서도 불러가지고 대기를 5개 탔다는 거 아닙니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중과 부적이었던 거야. 자, 이 정도면 게임은 끝났는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법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려했던 어떤 내란 세력의 압력이 혹시 보수 성향의 재판관에게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게 하나 남아 있고 전수로. 두 번째로는 9번째 재판관 마 재판관 이 오늘 권한쟁의 변론 제기해가지고 아마 곧 결론이 날 텐데 만약에 마지막에 합류하면 그동안에 현재 재판 진행된 거를 갱신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은 변론기일이 13일 이번 주 목요일에 끝나요. 네. 이게 마지막 기일이고 더 이상 잡힌 게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마 재판관 때문에 변론기일을 업데이트하느라고 잡는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잡히는데 일주일에 2번밖에 안 잡혔으니까 2번만 잡아도 일주일이 지나가죠. 그러면 추가 기일을 잡지 않으면 2월 말에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마 재판관이 만약에 합류하고 업데이트를 한다면 3월 첫 주 혹은 둘째 주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남은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신임 재판관 임명에 따른 탄핵 심판 변론 갱신 절차라고 네. 하네요. 그 굉장히 어려운 평상시에 잘 없는 표현인데 갱신. 그 요즘은 갱신보다는 업데이트라고 해야지. 컴퓨터를 쓰고 다 쓴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써왔으니까 업데이트라고 하면 바라라 그랬습니다. 한국어를 업데이트를. 써야죠. 갱신. 훨씬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한 번, 2번 할 수도 있다. 야. 자, 이 정도로. 근데 일단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판관들에 대한 뭐 압박, 압력 그리고 신임 재판관 임명 또 하나 저는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게 그 내란 동조 세력의 여론 호도. 여론 호도. 네. 헌재 재판관들이 그것 때문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근데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면회하러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윤석열이 돌아오라는 의미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나는 이렇게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거꾸로 낙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이었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